도시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고층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장비인 타워 크레인. 건축은 물론 선박 건조나 항만하역, 철탑 건설 등 높은 곳으로의 자재 운반이 필요한 다양한 작업에 동원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작업 범위가 아주 넓은 타워 크레인은 건설 공사가 갈수록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그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의 편리함 이면에는 그 높이만큼이나 아찔한 위험성이 공존합니다. 매일 하늘로 출근한다는 타워 크레인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이 가진 떨어짐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타워 크레인 작업. 그 중에서도 타워 크레인의 설치와 해체할 때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타워 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의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타운 크레인 정말 좋아하는데 아빠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 차고 넘치던 행운도 안전만큼은 지켜주지 못했다. 뭐 매번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말할 수 없는 짜릿함이 있긴 하지. 아유, 뭐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민준이가 글짓기한 게 생각나서요. 아유, 벌써 글짓기를 해? 이야, 다 컸네, 다 컸어. 금방이죠. 아 참, 얘기해보셨어요? 지지핀 구멍이 안 맞아서 체결하기 어렵다. 검사 제대로 해서 그때 올리자 그랬지 뭐. 얘기했더니요? 아니 뭐 작업 하루 이틀 하냐, 무슨 하부 케이지까지 맞췄는데 잘 맞춰서 올려달라 뭐 그러더라고. 에휴, 날씨 때문에 작업 늦어졌다고 작업 속도 좀 올려달라는 볼멘 소리만 듣고 왔어. 그래도 조금 예상한 거잖아요. 그래도 선배님처럼 앞장서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안전하고 빨리빨리 하랜다. 아유, 빨리 해치우십시오 선배님. 우리의 경험과 감각만 있으면 뭐 못할 것도 없죠. 목숨은 하늘이 지켜줄 겁니다. 이봐 내가 여기서 수신호 할 테니까 자네는 위에 올라가서 좀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무전을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 네. 내려와, 빨리 내려와. 우리 아들 타운 크레인 정말 좋아하는데 아빠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 6번 이거 집어넣을 자리 자갈 너무 많은데요 이거. 여기 경사도 좀 진 것 같고 이거. 아니 이미 5개나 진행이 됐는데 이거 전부 들어서 옮기기도 그렇잖아. 어차피 조립만 끝나면 케이지 위에 올릴 건데 모래면 어떻고 자갈이면 어때? 그래봤자 땅바닥인데. 아니 무슨 하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지상 작업을 겁내고 그래? 아 그렇죠 뭐. 아 그 선배님 그 몸은 좀 괜찮으셨어요? 좀
좀 괜찮아졌는데 컨디션이 영 안 좋아. 아우 가능한 빨리 이거 마무리 지어야겠어 이거. 그럼 좋지. 응. 일도 제일 잘하고 손도 제일 빠른 사람이 빨리 한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따라가나? 빠르게 잘 따라오면 되죠. 아이, 신호가 너무 늦어요. 신호는 어떻게? 즉각.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각자 제자리로. 응? 갑시다. 자갈 걱정하더만 잘 놔줬네 뭐. 타워 크레인 오르고 내린 사람들이 이 지상 작업을 겁내면 쓰나? 아유 목에 깃털이네 깃털. 그만! 선배! 선배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선배 눈 좀 떠보세요. 선배.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선배. 오늘의 운세,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른 하루. 오, 이거 완전 신기해. 아유,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지 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믿기 시작하면 피곤해. 뭐 일진 사납다 그러면 뭐 일 안 할 거야? 잘 아는데 일이 시작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안 좋다고 하면 조심하게 되고 뭐 나쁠 건 없죠. 아이, 그러면 운 좋다 그러면 뭐 덜 조심할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그렇긴 하네요. 근데 오늘 대박이었다니까요. 내가 늦잠을 잤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혀서 출근을 안 늦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녀한테서 출근 잘하라는 문자가 왔고. 주말에 소개팅 했다는 그 아가씨. 네. 그리고 제가 요 며칠 제육볶음 되게 먹고 싶었는데 점심 백반 메뉴에 제육 나왔잖아요. 우연히 고향 친구도 만나게 되고. 이야, 운이랑 운은 오늘 다 붙었네. 이따가 퇴근하고 로또 한 장 사봐. 그럴까요? 그럼 그 기분 그대로 즐겁게 오후 작업 시작하러 한번 가볼까? 네, 가볼까요? 그래. 아이고, 가자. 오늘 해체 작업도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아이고, 오늘 운수 대통인 사람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아이고, 참. 늘 하던 대로 지지 프레임 해체하면 되죠. 그렇지. 가자고. 자, 보자. 제일 꼭대기 마스 너 이제 사라져줘야겠다. 좀 더. 그렇지. 좋아, 됐어. 왜 이래? 오늘 하루 차고 넘치던 행운도 안전만큼은 지켜주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장계연입니다. 1920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리면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타워 크레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1967년 서울의 한 호텔 재건축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반세기를 지나온 타워 크레인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대형 공사 현장의 상징이자 도시 발전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 관련 사고를 접하다 보면 뭐든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건설 현장의 멋진 장비가 아닌 살인 무기로 돌변해 있곤 합니다. 최근 들어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원인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타워 크레인의 증가하는 수요를 부족한 설치 해체 인력이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에 쫓긴 작업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서두르다가 사고가 증가한다 하고, 다른 한편에선 작업자의 절차 미준수 등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노후 설비에 대한 문제와 설해체 전문 자격 제도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논의를 차치하고 설치 해체 작업의 특성,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더라도 작업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위험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또한 여전히 공사 기간에 쫓겨 서두르기만 한다면 사고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타워 크레인의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이었던 안전검사 주기는 6개월로 단축되었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 크레인은 신규 등록 검사 전 비파괴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검사 기준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타워 크레인 운전을 중지하는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속 20m 초과시에서 초속 15m 초과시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 관련 재해는 언제 발생할까요? 최근 몇 년간의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 중일 때보다 설치, 상승, 해체 작업 시의 재해 발생률이 3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타워 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런 비정상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사고가 나면 끔찍한 재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작업 수칙 준수가 그 어떤 작업보다 중요한 타워 크레인의 설치, 상승, 해체 작업,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타워 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 현장. 재해를 부르는 원인은 앞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제도적 문제는 개선 노력을 통해 점차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 재해, 특히 중대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설치, 상승, 해체 작업 속의 숨은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설치 작업 시의 위험 요인으로는 텔레스코픽 슈 장착 불안전과 마스트 받침목의 고정 불량이 대표적입니다. 상승 작업엔 많은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양쪽 지부 균형이 맞지 않거나 텔레스코픽 케이지 상부 고정핀 2개소를 완전히 체결하지 않았거나, 마스트 대차 레일 상차 상태가 바르지 않거나, 마스트가 대차 레일에서 이탈하거나, 체결 볼트가 파손되는 등의 요인들이 대표적입니다. 해체 작업 시의 위험 요인으로는 텔레스코픽 작업 발판의 핀 제거를 잘못하거나, 지부 인양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지부가 파손되거나, 지부 해체 중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 지부가 떨어지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기술적 위험 요인이 재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재해 사례들이 다시 등장했네요. 재해 발생의 결정적 원인들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러핑 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 중 하부 케이지를 지지하고 있던 핀이 마스트에서 이탈되어 상부 구조물 전체가 떨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작업자가 난간에 끼인 상태로 사망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직접적 원인은 케이지 양측에 지지핀을 설치해야 하나 2개 중 1개만 설치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핀 이탈 방지용 안전핀도 체결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핀이나 볼트 체결은 타워 크레인 설치 이후 모든 작업 과정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므로 정확하게 체결해야 하는데, 때때로 동선을 줄여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마스트 양측에 지지핀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반복 작업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또는 설치 중에 핀의 체결 구멍이 비틀어져서 체결하기 곤란하면 경험에 의존해 작업하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종에 적합한 조립 순서 및 방법, 특히 주요 부재인 핀의 설치와 해체 방법, 안전핀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조립 중이던 지부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깔려 사망에 이른 재해로 지상에서도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재해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바닥에 자갈이 많고 경사져 있어서 지부가 넘어질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전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 계획서의 작성과 수행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작업자가 지부를 지지하는 줄거리 로프를 완전히 풀고 위험 요소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했어야 하나 채 풀리기도 전에 들어 올림으로써 지부의 돌출부에 로프가 걸려 지부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체 작업 중 텔레스코픽 유압장치 받침대가 이탈하여 타워 상단부가 내려앉으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재해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타워 크레인 작업 재해는 설치, 상승,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며 또한 지상에서 공중까지 그 높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인데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재해가 타워 크레인 자체의 결함보다는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고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타워 크레인 작업 안전수칙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의 안전을 위한 출발은 안전인증 및 검사, 작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타워 크레인의 종류, 형식,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장비 및 방호 설비, 설치, 조립, 해체 순서,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역할 범위, 지지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이후의 작업은 작업계획서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비, 바람, 눈 등으로 기상 상태가 불안정할 땐 작업을 중지합니다. 또한 타워 크레인 하물을 운반하는 도중 훅이 지면에 닿거나 권상 작업 시 트롤리 및 지부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권상 및 권하 방지 장치, 지부 길이에 따라 전격 하중에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가 울리고 권상 동작을 정지시키는 과부하 방지 장치,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 비상 정지 장치 등 타워 크레인 각 구조부마다 설치된 방호 장치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타워 크레인을 자립구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합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은 잘못된 수신호로 중대재해를 불러온 경우가 그 어떤 작업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신호 방법을 지정하고 정확하게 신호해야 합니다. 인양하는 물건이 떨어지는 등 타워 크레인의 작동은 항시 위험 요인이 되므로 타워 크레인 운전자는 운전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전격 하중, 운전 속도 등은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 놓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의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물론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착용과 안전화 착용은 필수겠죠. 법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타워 크레인 작업 안전수칙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 외에 챙겨야 될 사항들이 훨씬 많고 환경적 변수도 많다는 사실,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해도 매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 그것만이 재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타워 크레인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심 속 출퇴근길,
어디서나 한 번쯤은 보이고 한 번쯤은 그 곁을 지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평소 작업 현장의 위험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작업자분들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높이로 알려진 15m를 훌쩍 넘어서는 아찔한 높이. 공포를 이기고 그 위에서의 작업이 익숙해진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순간의 착오 하나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그 어떤 작업 현장보다 참혹한 만큼 매 순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도처에 숨어있는 위험, 그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랑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작업자가 새로 왔거든요. 여기 오네요. 우리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받으셨나요?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요? 크레인처럼 위험한 기계로 작업을 할 때는 별도로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 교육이요? 현장 투입 전에 4시간 받았습니다. 그럼 12시간은 아직 안 받은 거네요? 아, 그게... 괜찮아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되거든요. 교육 내용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대한 사항, 화물의 취급,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안내를 통해 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산업 현장에는 불안전한 환경과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성,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작업의 종류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교육, 이른바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언제 하죠? 교육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이지만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을 3개월 이내 나눠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장에서 해야 할까요?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를 갖춘 곳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죠.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은 크레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작업, 맨홀 작업, 로봇 작업 등 38개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 1을 참조하세요.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공단의 안전보건 자료실 활용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나요?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까? 교육은 사업장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을 통할 수 있는데요.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 실시에 대한 확인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변경 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특히 높은 작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사고의 빈도도 높고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교육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면제 조건은 없나요? 해당 작업의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경험자라면 이직하거나 사업장 배치 전환이 되더라도 1년 내에 다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기준 시간의 절반 이상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동일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소속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같다면 교육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지하시고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하기. 포털 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코샤.or.kr을 입력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창에 지게차를 입력하면 이렇게 지게차 안전 작업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길잡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방법, 법령 정보, 재해 사례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공단에서 발간되는 최신 자료, 인기 자료, 추천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 창고인 안전보건 자료실도 있는데요. 검색 및 단계별 클릭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손쉽게 손안에서 안전보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한 후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세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 포착, 다국어 회화, 응급조치, 안전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산업 현장의 안전, 스마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보건 자료실의 주제별 자료에서 안전보건 표지를 클릭해보세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포스터와 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업종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사례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정보가 담긴 월간지와 웹진을 발행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독 신청 시 월간지는 우편으로, 웹 매거진은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포스터 등 각종 자료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보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담아줍니다. 오른편에 담은 자료들 보이시죠? 원하는 자료를 다 담았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수량을 조절한 후 배송 신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에 신청한 자료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